네, 오후장 앞두고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략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확실히 좀 실적 보고 가려는 건지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줄여주신다면요? 네, 오늘 시장 엔비디아 실적 발표 FOMC 의사록 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두 다 이제 우리나라 이슈보다는 이제 해외 쪽 이슈 쪽으로 또 잡아주셨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약간의 분기점에 좀 도달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코스피나 혹은 이제 코스닥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과매도권을 벗어나고 매크로적인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온 상황에서 이제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하나 정도의 좋은 이슈가 더 나와 주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러한 이제 단기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게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FOMC 의사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시장이 또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이제 의견이 굉장히 좀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강력하게 올라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앞서 얘기를 또 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또 이제 이 서학개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또 투심이 많이 쏠리는 쪽이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 개인 투자들이 많은 그러한 상황인데,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는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는 예측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시장의 기대에 미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최근에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이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에 대해서 선반영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한 상태에서 이번 실적이 나오게 되고, 이 실적이 과연 이제 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것이냐 혹은 하락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이 나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또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뚜껑을 좀 까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우리가 미리 속단을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켜주느냐 깨느냐 약간 이런 이제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FOMC 의사록을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 FOMC 의사록이 이제 약간의 이 매파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매파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텐데, 과연 그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이제 물가지표도 계속해서 좀 높게 나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도 계속적으로 3월달 금리 인하는 이르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3월달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 기대치를 좀 많이 내려놓은 상황이고요. 이 기대치를 많이 내려놓은 상황에서 과연 이제 연준이 지금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 결국에 이제 이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성이 나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시장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기는 힘들 수밖에 없겠죠. 굵직한 일정들도 다가오고, 그 다음에 그 굵직한 일정들에 따라서 또 주도주 종목들이 굉장히 또 급등락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은 강세를 보이기는 어렵고, 그러면서 개별주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돌다리를 좀 어느 정도 두들기면서 일정을 확인하고, 그 일정들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한 다음에 그 방향성에 맞게끔 전략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한 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과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그럼 시장 안에서 봐야 될 뜨거운 섹터들을 체크해 볼 텐데, 이번 주는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을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서도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건 바로 장비인데요.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기는 하지만 또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지금 봐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일단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이 종목들을 어떻게 이제 좀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소재 관련된 종목들 제가 이제 안내 드렸던 종목들을 좀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뭐 캠트로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 바닥에서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좋은 그림을 가져갔었고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굉장히 또 좋은 그림 만들어내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도달을 했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날 언급을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추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상반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에코프로나 혹은 이제 에코프로비엔, 포스코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충분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지지 라인을 확인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뭐 캠트로스나 뭐 그다음에 뭐 미래 나노텍, 그다음에 탑머티리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앞선 구간에 이 매물들을 모두 소화해주는 강력한 힘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2차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오랜만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PNT라든지 아니면은 윤성 FNC라든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정말 잘 알고 있었고 이제 또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랫동안 쉬어왔었던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2차전지 종목들이었죠. 그동안에 쭉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이제 좀 수급을 밀어 올려주는 움직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을 봤을 때 이렇게 앞선 구간에 또 소화해주는 움직임을 나타내주면서 물량이 크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존재하거든요. 뭐 나노신소재 같은 이러한 종목이나 혹은 이제 윤성 FNC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주면서 강력한 힘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또 이 추가적인 접근을 노려볼 수가 있는 종목군이 되었다. 오늘 새롭게 수급을 밀어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 이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준 만큼 눌리는 구간이 오게 되면 굉장히 또 매력적인 종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이 새롭게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뭐 엔캠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TCC 스틸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미 신고가를 좀 써버린 종목들이 있어요. 신고가를 써버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관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박스권 상단에 위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또 굵직한 이슈들이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이슈들에 따라서 약간의 또 이 시장의 급등락, 종목들의 급등락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 심리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좀 따라타고 싶고 나는 조금 더 이제 좋은 종목 좀 잡고 싶다. 아직 덜 간 종목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이제 새롭게 조금 이 물량을 좀 끌어올려지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나노신소재라든지 아니면 해주고 조금 눌리는 그림 나오면 충분히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시장에 굵직한 일정들이 다가오는 만큼 조금 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하나의 한 축이 또 AI 쪽과 관련해서 API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오늘 또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이 미래 반도체에 대한 이 섹터군들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페스 아크라든지 그 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버리고 있습니다.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는데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혹시나 이번에 하락이 좀 크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약간의 이 차익 실현 심리가 생겨난다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 종목들은 다시 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심을 안 좋게 만들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HPSP 같은 종목이 5만 원 중반대에서 지금 5만 원 초반대 요 정도까지 빠져버린다. 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HPSP 같은 이러한 종목은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60일선을 타고 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수급 또한 굉장히 잘 들어왔었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HPSP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냥 눌렸을 때 사면은 또 쉽게 수익을 줘버리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뭐 비단 이뿐만 아니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들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물량이 다 살아있다 보니까 눌렸을 때 이슈 한 번만 나오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굉장히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혹시나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종목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싸게 살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제가 돌다리를 두들기고 건너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제 미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시장이 좋게 반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흐름 보면서 추세 다시 갖춰가는 거 보면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싼 단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나오게 될 거니까 굳이 지금 미리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실적 발표는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고 어찌됐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력적인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HPSP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또 눌렸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그런 섹터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후 전략까지 좀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이제 이 박스권이 조금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약간의 이제 이 박스권 상단에 좀 도달을 한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하라는 무언가 좀 큰 이슈가 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을 뚫어줄 만한 원동력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 박스권 상단에 맞는 매매 전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박스권 상단에서는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또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는 무언가 다시 한번 포트 조정하시면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에 일제히 현금화하고 이번 주에 또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의 또 굵직한 일정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시장이 과매도권에서 벗어나서 약간의 또 이 박스권 상단에 도달한 만큼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또 집중을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반도체에 이어서 오늘장, 오후장 전략 포인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잘 대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